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아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 물가 비교, 한국이랑 독일 사이의 물가 비교 그 영상을 짧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총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메일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제가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일일이 아무래도 대답을 해드리기가 힘드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메일로 할 것은 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다 싶은 것들은 제가 따로 취합을 하고 있고요. 다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다 마음으로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그 메일들을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다이아님이 내 메일을 씹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메일로 드릴 수 있는 건 또 드리겠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정보를 얻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더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힘을 주는 마음 그런 것들로 또 저를 서포트를 해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더 앞으로 멋지고 좋은 영상들로 보답할 수 있기를 더 스스로 애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앞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도 말이 좀 복잡했죠? 네, 오프닝은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좀 더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도 중학생 친구한테 이제 메일이 왔을 때도 들어있었던 부분이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도 묻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경리 닮았어요. 예뻐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도 덧붙여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가 웃으면서 메일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 스스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메일도 자꾸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받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부터 해드리게 됐어요. 일단은 초기 자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독일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딱 보고 초기 자금이 얼마 정도 드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주거 문제죠. 주거 문제인데 아휴 이게 복잡하네. 그래서 일단 먼저 집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한국도 강남이 비싸잖아요. 집값이. 그런 것처럼 독일도 대도시권이 비싼 편인데 예를 들면 뮌헨, 슈투트가트, 프랑크푸르트, düsseldorf, 함부르크 이 정도가 집값이 좀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들이고요. 베를린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집세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어서 수도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인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가시게 되면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런 특색부터 알고 그리고 이 동네는 비싼 동네구나 이런 걸 알고 처음부터 이제 어디 살지를 정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집세를 이제 아끼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런 대도시들이랑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월세가 한 200유로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월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200유로에서 500유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200유로면 굉장히 저렴한 돈인데 이 돈으로 어떻게 또 월세 살이를 할 수 있나 원룸에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집이 좁거나 200유로는 솔직히 정말 구하기 힘든 정도예요. 집이 너무 좁거나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거나 욕실도 같이 써야 된다거나 주방을 같이 써야 된다거나 혹은 그런 개념의 기숙사가
한 200유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350유로에서 400유로 정도로 이제 집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350유로에서 400유로 정도. 이게 약간 평균적인 거예요. 굉장히 평균적인 거. 이것도 좋은 원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라인으로 갖춰져 있는 원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방세는 이렇게 되고,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보증금이 월세에 곱하기 2, 월세에서 곱하기 3 정도 금액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넘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보증금이 굉장히 또 저렴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기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전기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인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유로에서 50유로,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나오겠지만 20유로에서 50유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리를 뭐 거의 매일 한다고 해도 25유로에서 50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동안 요리를 계속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했고, 뭐 일단 전기도 쓸 만큼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매달 25유로 정도? 22유로에서 25유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도 필수적이잖아요.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가장 거의 저렴한 게 20유로라고 보시면 돼요. 19.99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저렴한 인터넷 비용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너무 잘 끊기고 한 뭐 5시간 동안 인터넷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면은 핸드폰도 집에서 잘 사용도 못하고 정말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유로짜리 인터넷은 추천을 절대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20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유로 정도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근데 최하가 20유로니까 이건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30유로, 40유로 선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처음에 신청할 때 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약 50유로 정도. 여기는 이제 인건비가 정말 비싸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은 돈을 더 엄청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 수신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집에 TV가 없어요. TV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를 무조건적으로 내야 되게끔 법이 약 2년 전부터인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안 보면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집에 TV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한 가구에 한 사람은 무조건 TV 수신료를 내야 되게끔 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날라온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도 날라갔고, 그 고지서가 TV 수신료를 내시오, 이 고지서가 제 친구들한테도 엄청 날라갔고, 저도 얘기만 듣다가 받았어요. 근데 좀 억울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TV 수신료를 내라고 하니까 나는 TV도 안 보고 집에 TV도 없는데 왜 이걸 내야 되지? 이러면서 일단 잠깐 묻어두고 있다가 찝찝해서 독일인 친구한테 이걸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너 TV 봐? 이래서 나 TV 안 보는데 집에 TV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안 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내고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무더기로 날라와서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됐고, 거기다 플러스로 그때 안 냈기 때문에 만웅이란 거, 여기서는 벌금을 만웅이라고 하는데 만웅이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세 한 달치가 또 턱 날라갔습니다. 한 번에 제가 380유로, 400유로 가까이 이걸 냈어요. 제 친구도 그랬대요. 제 친구도 방세가 이것 때문에 날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안 내고 있다가 자기도 TV 안 보니까 이걸 내가 왜 내야 돼 이러면서 안 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만웅이랑 같이 벌금이랑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걔도 이제 집세를 턱 한 번에 그렇게 내게 됐죠. 그러니까 독일인도 한마디로 이걸 잘 몰라요. 넌 TV 안 보니까 안 내도 되지. 그게 아니라 최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TV 수신료. 그래서 또 TV 수신료 원룸에 이제 살게 되면은 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 20유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금액은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충격받아서 월 얼마씩 뭐 이런 거 챙겨보질 않았어요. 아무튼 약 20유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 TV 수신료도 생활비에 필수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프리페이드라고 그냥 유심을 끼워서 자기가 쓰던 핸드폰에 여기서 이제 유심을 사서 그걸 끼워서 그냥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요. 한 달에 뭐 월 20유로짜리라든지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30유로짜리.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핸드폰을 여기서 쭉 살 생각이라면 핸드폰을 여기서 이제 번호 개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 대부분 25유로에서 40유로 정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평균적인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25유로에서 40유로 정도구나 아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뭐 40유로, 월 40유로로 저는 계약을 하게 돼서 저는 월 40유로를 항상 샬렌을 하고 있고요. 돈을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비는 대충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식비는 약 20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 또 정말 아껴서 사는 사람들은 월 50유로 정도에도 한 달을 먹고 삽니다. 뭐 빵도 굉장히 저렴하고 저렴한 것들만 골라 먹으면 월 50유로에도 식비가 충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의 식성이 얼마나 이제 좋냐, 좋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식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먹을 때 한 번에 10유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엑스트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발급을 3개월 안에는 받아야 돼요. 3개월 안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준비해야 되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을 그래서 1년짜리를 들면 기본적으로 또 30유로 정도가 매달 빠져나가요. 버리는 돈이죠. 한마디로. 별로 30유로면 큰 혜택이 없습니다. 큰 혜택도 없고 그냥 매달 그냥 그렇게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또 30유로 기본적으로 1년간은 그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도 대략 80유로에서 100유로, 120유로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 발급료가 또 초기 자금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워킹으로 온 사람들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거는 어학 비자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학 비자로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학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학원을 또 등록하는데 초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2달 코스로 해서 정말 저렴한 데는 뭐 250유로 정도부터 시작을 하지만 많게는 뭐 800유로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빨리 좋은 효과를 보고 싶어서 정말 비싼 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또 어학원비가 많이 나가겠지만 보통으로 한 2달 코스에 400유로 정도, 400에서 500유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렴한 데는 250유로에서 뭐 300유로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비가 또 필수적이죠. 차비가 자기 동네만 돌아다니는 월 정기권을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대략 60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또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은 어학원 등록증으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고 뭐 이건 티켓은 복잡해요. 여기서 티켓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따로 제가 교통편으로 준비를 따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비는 60유로 정도. 근데 다른 지역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돈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엄청 많이 깨져요. 그래서 차비도 엑스트라로 드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평균적으로 자기 동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60유로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집세에 물세와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 물도 펑펑 쓰고 난방도 펑펑 썼다가는 나중에 엑스트라로 자기가 기본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서 더 많이 쓴 거를 요금 폭탄으로 맞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또 어떤 사람은 1000유로를 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뭐 400유로, 300유로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할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잘 알아봐야 돼요.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집세에서 물세와 그 난방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몇 유로까지인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적당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정말 돈이 많고 이러면은 뭐 펑펑 쓰고 펑펑 돈을 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정말 똑똑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집세에 물세나 난방비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세에서 몇 유로가 이제 물세와 난방비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를 잘 따져보고 그 비율에 맞게끔 자기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벌금을 오히려 물지를 않고 더 저는 좀 거기서 더 아껴 썼다고 해서 나중에 돈을 오히려 전 돌려받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활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